자, 30페이지에 스프링클러 한번 볼게요. 자, 스프링클러도 이제 옥내수 소화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Q, N, T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유량이 얼마입니까? 80이죠. 요게 80리터 per 분이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스프링클러 한 개는 80리터 per 분이고, 일단 이것도요, 우리가 그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우리가 스프링클러 종류가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습식, 건시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일제살수식 있죠. 일제살수식. 이놈만 개방형이고, 나머지 4가지는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제살수식을 제외하고 그 4가지에 대한 수온의 양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Q는 80리터 per 분. 그죠? 요 기준계수가 요 밑에 표 있지 않습니까? 요걸 숙지를 해야 돼. 외워야 돼.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계수가.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20분. 그죠? 그리고 40층, 30층에서 49층까지 40분. 그 다음에 60분. 요거는 옥내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기준계수가 요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층 또는 아파트는 세대 있죠. 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죠? 설치 개수를 적용합니다. 즉 뭐냐면, 제가 기준 개수 개념이 뭐랬어요? 기준 개수 개념이. 예. 이 기준 개수만큼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헤드가 많더라도. 그런데 봐보세요. 헤드가 기준 개수가 30개인데, 기준 개수가 30개지만 실제 설치된 개수가 20개밖에 안 되면 30개를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헤드가 20개밖에 없으니까 터져봤자 20개만 터지는데 뭐 하려고, 그죠? 미쳤다고 30개를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때는 설치 개수를 적용합니다. 그죠? 요거 딱 하나 숙지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돼서 제가 추가로 촬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 있지 않습니까?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이제 일부 좀 개정이 됐어요. 자, 그거는 왜 개정이 됐느냐?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준이 신설되고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그죠? 예전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기준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특수가연물 창고 있죠. 그죠? 특수가연물 창고를 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갔다? 창고 시설로 넘어갔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 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구가 바뀌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파트는 그냥 1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밑줄 부분. 아파트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파트가 몇 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다 뚫려 있지. 요즘에는 거의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개별 동마다 뭡니까?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뭐 5동 있으면 5동 밑에 주차장이 한 개로 다 터져 있다. 그죠? 연결이 다 돼 있다. 이럴 경우에 그 주차장에는 기준 개수가 30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10개를 적용했는데, 아니 이게 되나? 우리가 차량 화재가 나면은 뭡니까? 이게 화재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아파트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의 주차장이면 관계가 없지만, 이 아파트가 각 동이 동 밑에 주차장이 한 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 뻥 뚫려 있는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3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좀 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개수가 스프링클러는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이 뭡니까? 예. 헤드가 30개, 그러니까 3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개의 헤드가 동시에 터진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드가 1000개 있다 하더라도, 그죠? 가장 세게 설계하는 거는 30개까지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대신에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적을 때는 뭡니까? 설치 개수를 적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준 개수가 최대치가 30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준 개수가 30개인데, 30개인데, 백화점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럼 백화점에는, 어, 헤드가 만약에 300개 설치되어 있어. 한 층에. 그래도 30개가 터진다고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대 수온의 양을 구할 때는 30개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 300개 설치되어 있는데 300개가 전부 다 동시에 터진다고 보고 설계하면 수온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건물에 그냥 물탱크가 절반 이상 차지하겠지. 그래서 30개가 최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하가 위험하죠. 지하 역사 위험하다. 즉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한다. 그죠? 그 지하니까 화재 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를 빼고 11층 이상 부분. 그죠? 항상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도 법을 강화시켜 놓는 부분 아닙니까? 지하와 11층 이상 법을 강화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추가된 이 문구, 그죠? 요게 이제 30개고, 그 다음에 또 요 10층 이하인 경우에도, 그죠? 여기 보시면 30개짜리 있죠? 잘 보세요. 이 네 개의 용도는 근생, 판매, 운수,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20개짜리와 30개짜리로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시설과, 그죠? 판매 시설에는 뭡니까? 마트 같은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죠. 그리고 가연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30개 최대치를 적용해라 이 말이고, 그리고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도 판매 시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 상가가 들어가 있는 판매 시설이 들어가 있는 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30개고 일반 복합 건축물은 20개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생과 운수시설은 20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은 30개인데, 여기서 복합건축물도 어떻게 나눠진다?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30개고, 판매시설이 없을 때는 20개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타에다가 하나 적어 두세요. 여기 뭐냐면, 교육, 연구,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다. 그럼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요. 11층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그리고 백화점. 그 판매시설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설치된 복합건축물. 이게 30개 아닙니까? 아파트는 10개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분간은 몰라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이 조건을. 그래서 이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는 헤더 부착 높이가 8m 이상일 때는 20개고 8m 미만일 때는 10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10개 적용해 놨거든요. 이 10개가 그럼 8m, 헤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니까 10개를 적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교육연구시설에는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설치 대상이 지하층, 무창층, 지상 4층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뭡니까?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할 게 건물이 만약에 5층짜리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하가 있어요. 여기 지하입니다. 그럼 지하에는 설치를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4층, 5층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는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교육연구시설에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우리가 이제 제가 문제 보면은 풀이나 문제풀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부착 높이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에 뭡니까? 부착 높이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높이가 요쪽에서 1층, 2층이 뚫려 있는데 여기 일부분이 뭐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의 높이가 뭐 8.5m 막 이렇게 돼 있어.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데 8.5m든 85m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는 대상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착 높이가 돼 있잖아요. 부착 높이. 그리고 주의점이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높이가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가 8.5m면 우리가 부착 높이니까 이게 만약에 반자가 있다. 여기가 8.5m고 요 천장하고 반자 높이가 0.5m가 되면은 만약 1m가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돼요? 7.5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8m 미만이니까 10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설치가 되지 않는 층에는 부착 높이 따질 필요가 없다. 설치되는 데만 부착 높이를 따지고, 그리고 부착 높이를 따질 때도 천장까지 높이가 아니고 반자가 있으면은 반자까지 높이가 된다. 반자의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요 높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헤드가 부착되는 높이까지를 우리가 적용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기준계수를 10개를 적용해 놨다.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개정이 됐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나온다 했습니까? 요거 11층 이상 요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도 출제가 됐고, 아파트. 그럼 10개.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 이렇게 나온 데 있죠. 백화점. 백화점은 몇 개? 30개. 그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에는 뭡니까? 교육연구시설에는 헤드 부착 높이가 8m 미만으로 출제가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도 판매 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수가 30개, 20개로 나눠지니까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봐야 되느냐. 자, 제가 아까 그죠? 설치 개수가 작으면 설치 개수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밸브가 있고요. 요렇게 만약에 헤드가 설치되어 있어. 요렇게 한 가지 배관에 요 두 개씩 양쪽으로 4개.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헤드가 요렇게 4개가 설치되어 있어. 이때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이제 글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 있을 때, 이 둘 중에 우선시 되는 거는 요겁니다. 조건이에요. 이게 우선시 돼요. 그러면 조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림이 우선시가 되는 겁니다. 그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림이 없고 조건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조건만 봐야 되는 거고, 그림하고 조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일단 조건을 먼저 따라야 돼. 글자로 돼 있는 게 우선시 돼. 이게 별짓이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조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건에 아무것도 없이 그림만 나와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조건 우선시 된다. 그림보다 우선시 되는 게 조건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게 없어. 조건이 없다. 없어. 그럼 그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다 되어 있어.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교차배관이라고 이걸 가지배관이라고 이걸 헤드라고 하는데 이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배관이 연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배관이 연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배관이 연장되어 있단 말은 뭡니까? 배관이 연장되어 있단 말은
뒤에 헤드가 몇 개가 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 뒤에하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기준계수를 적용해야 돼. 모르니까.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럴 때는 기준계수, 물결 모양일 때는 기준계수.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게 다 막혀 있어,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요것도 막혀 있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거는 배관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요것밖에 설치 안 된 거거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요렇게 다 막혀 있다고 치면은, 그죠? 이때는 뭡니까? 설치 개수를 적용하는 거야. 더 이상 헤드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그림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처음에 물결 모양으로만 나오다가, 그 다음 문제에서 캡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 이것까지는. 그죠? 그래서 다 물결 모양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게 백화점이면 30개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캡으로 되어 있으면 다 막혀 있으면 이때는 뭡니까? 8개 적용해야 되거든. 이때는 설치 개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이때. 그 다음에 주의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조건에서 설치 개수가 30개 이상이다. 그럼 그 조건 따라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무조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림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요게 캡으로 다 씌워져 있고, 요 뒤에 물결 모양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기준계수지. 모르니까 요 뒤에 헤드가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요게 물결 모양이고,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 만약에 물결 모양이고 요게 막혀 있어도 우리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준계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물론 이렇게 이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건을 무조건 글자로 된 게 우선시 됩니다. 제가 무조건 이거는 강조했습니다. 조건이 우선시 된다. 그러니까 기계 문제 풀 때 조건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보시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다가 요게 뭐예요? 요렇게 나왔어. 요게 시험 장치죠. 근데 지금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시험 장치가 꼭 배관 말단에 설치되라는 법은 없는데 이거는 말단에 설치해도 되고, 그러니까 말단에 설치해라고 예전에는 돼 있었거든. 가지배관 끝부분에서 설치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습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물론 건식은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봐보세요.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요게 다 막혀 있었고요. 요게 막혀 있었어.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말단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말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논란이 있겠지. 그럼 옛날 기준으로 봅시다. 이게 옛날에는 여기 말단이거든, 말단. 그죠? 여기 말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요 뒤에 헤드가 없어.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없겠지. 그죠? 이러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뒤에 헤드가 없으니까 여기 캡으로 다 막혀져 있으니까 이 개수가 되는 기라. 이게. 설치 개수가 되는 기라. 기준 개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습식 자체가, 이 시험 장치 자체가 가지배관 끝부분에서 설치해라 이런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건 이제 스프링클러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근데 이거는 뭐 딴 거 아니고. 근데 요즘에 몇 년 동안 제가 이 유형의 문제를 보니까 항상 글자의 조건이 달려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줄 아는 거라, 출제자도. 자기들은, 솔직히 봐보세요. 그림에서 내가 물결 판단하고, 캡 판단하고, 이거 자체가 솔직히 좀 초잡하잖아. 이게. 맞다, 아닙니까? 이런 거 갖고 변별력을 갖춘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 이게. 좀 부끄럽지. 자기만 딱, 야, 나는 이거 캡 씌웠다. 너가 못 볼 거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조건에 이제 단서에 이렇게 붙어 있어. 설치 개수는 몇 개다. 예. 뭐 30개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싶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초잡하게 내버렸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감안해서 뭐 일단 그림보다 조건이 우선시 된다.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초잡하게는 안 될 겁니다. 어? 대신에 조건이 없을 때는 요 물결 모양 이걸 잘 보세요. 뭐 시험 장치 이거 자체는 조금 뭐 지금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은 근데 건식이면 해당이 되지. 건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식은 말단에 설치하거든요. 이거 말단에 설치하니까 건식은 이 뒤에 헤더가 없어. 헤더가 없으니까 건식은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건 제가 스프링클러 편 설명할 때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기준 개수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10개, 20개, 30개 이거 정리하세요. 그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자,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문제에서 조건에서 자, 직경이 주어졌어. 오리피스 직경. 오리피스 직경 구경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방사 압력이 주어졌어. 이렇게 만약에 조건에 주어지면은 우리가 공식이 Q 그죠? N T 아닙니까? 이때 요 유량 값을 80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때 이거 갖고 구해지잖아. Q는 2.086 D 제곱 루트 P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때 요 방사압력이 만약에 0.2 우리가 법이 0.1인데 0.11로 나왔거든요. 그럼 요 값에 0.11 집어넣고 그리고 요 D 값에 오리피스 직경이 만약에 15mm라고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15의 제곱 집어넣고 유량을 구하죠. 그럼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유량을 여기다 적용해야 돼. 문제 잘 보세요. 오리피스 직경과 방사압력이 주어지면 P가 주어지면 이 공식 적용해서 유량을 만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게 의도라 이렇게 풀으라는 의도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갖고 푸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방형 헤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사에서도 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마 시험하고 관계 없으니까 일단 그냥 참고로 그냥 봐두시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렌처 설비 볼게요. 자, 드렌처는 뭐냐? 건물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하고 건물이 우리나라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붙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염이 옆 건물로 넘어가서 이 건물에 화재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 외부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뺍니다. 이렇게. 헤드. 드렌처가 뭐냐면 건물 외부에 스프링클러 헤더 비스무리한 거 설치해 가지고 물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화 용도보다는 외부에 우리가 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도 조금 다릅니다. 스프링클러하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부러지게 돼 있거든. 이렇게 탁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건물을 이쪽에서 막아주니까 물막이 형성이 되니까 화염을 막아준다. 그리고 여기서 화재가 나더라도 뭡니까?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다? 드렌처 설비다.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클러하고 비슷해요. 80. 그죠? 그리고 20분 곱하고 이거는 헤드 개수하고 관계없습니다. 헤드 개수하고 관계없고 그 설치층 있죠. 헤드 개수. 기준 개수하고는 관계없고 그 층에서 만약에 옥내수 화전처럼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입니다. 한 개 그 방수구역 중에서 그러니까 이 방수구역이 뭐냐면 밸브 하나가 방수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회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 필기 때는 매년 나왔는데 실기에서는 일단 80에 그죠? 그럼 이 Q가 80이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20분 곱하고 이거는 불변입니다. 층수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20분이에요. 그리고 기준 개수는 개수 중에서 그 건물에 그 드렌처 헤드가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층별로 설치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개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헤드 개수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5번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겠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도
뭐 큰 건 아니지만 개정이 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인제 저 영상을 보시다가 기존 화면하고 쪼끔 다르고 인제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좀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간혹 인제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중간에 기존 영상의 목소리와 소리 크기가 음량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쪼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는 어 유량에다 또 그 기존과 똑같습니다. 유량에다가 그다음에 요 공식이 나와 있죠. 시간, 그죠? T 시간, 그리고 기준 개수 요렇게 똑같이 QTN 똑같은데, 이 유량이 어 스프링클러는 80 이었잖아요. 요거는 50 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요게 10 분짜리가 있고 20 분짜리가 있어요. 요게 10 분과 20 분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 개수도 이제 2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2개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 보면 유량은 이게 이제 고정이지만 뒤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80 짜리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80 리터 per 분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시험에 나오기는 좀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일단 기본은 50 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교재를 다시 보시면 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근린생활시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죠? 근데 이게 숙박시설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안에 뭐 일반 숙박시설이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큰 범위로 숙박시설인데 그 안에 뭡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만 간이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숙박시설로 다 이제 우리가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어졌다. 숙박시설로. 그래서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나오든, 그죠? 일반 숙박시설이 나오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이 나오든, 이거는 모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우리가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죠. 이 간이 스프링클러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면 다중용업소에 많이 설치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중용업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주위에 볼 수 있는 게 뭐 노래 연습장, 그리고 뭐 PC방,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왜 설치하게 됐느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스프링클러하고 간이 스프링클러의 차이점이 뭐냐? 자,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없는 용도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PC방, 노래 연습장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예전에 뭐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다. 20 몇 년 됐는데 그때 호프집 화재. 뭐 주인이 이제 도망갈까 싶어서 돈 안 내고 도망갈까 싶어 갖고 이제 뭡니까? 문을 막 앞뒤로 잠궈 가지고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뭐 고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다중영업소는 화재가 났다 하면은 굉장히 이게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적은 이건 직접 본 겁니다. 예전에 부산에 가면 서면이 있는데 이때 7 명인가? 제 기억으로 7 명인가 사망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7명 정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단란주점에서. 근데 이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막 노래 부르고 주위에 뭐 불이요 해도 뭐 안 들리는 기라 이게.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비상경보 벨이 있어도, 그죠?
딱 꺼놓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있다가 이 대부분이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직접 그 화재 사고 나고 서면에 지나갈 일이 있어 갖고 그걸 봤습니다. 굉장히 취재진하고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여러 가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넣으면 좋은데, 이 스프링클러는 문제점이 우리 법에는 기준계수가 최소 기준계수가 10 개란 말이에요. 즉 펌프가 800리터 per 분짜리가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럼 그 800리터 per 분의 펌프 토출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수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노래 연습장이 어때요?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데 많잖아요, 건물이. 그럼 거기에다가 노래 연습장 하려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물탱크도 엄청나게 큰 걸 설치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라.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스프링클러 넣긴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 넣어 버리면 문제가 많겠다.' 해 가지고 뭐 미국에는 주거용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용.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일반 단독주택에도 스프링클러를 넣는 그 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자. 그래서 그 유사하게 갖고 온 게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 계수가 2 개거든. 그죠? 그래서 이 기준 계수가 2 개가 됐다. 갖고 왔다 일단. 그 옛날에는 5개 이런 게 없었거든. 5개 없었고 무조건 2 개였다고. 2 개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계속 인제 추가가 되는 기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건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왔어도 안 했어. 숙박시설도 안 했거든. 복합 건축물 이런 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계속 어떻게 됩니까? 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건생도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수용 인원도 좀 늘어나고 많고 가연물도 많고, 그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뭘 넣어야 되겠는데 스프링클러 넣기에는 부담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간이를 넣어라. 대신에 이놈들은 일반 다중 영업소보다 쪼끔 규모가 크죠. 그죠? 인원도 좀 많이 출입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 계수를 좀 올려라. 시간도 좀 올려라. 물량을 많이 확보해라.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에 근생,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이란 말이 없을 경우에는, 그죠? 50에 10분의 2 개를 곱하면 돼. 이러면 이제 1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근생이나 숙박시설이나 복합건축물이 나오게 되면은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외소화전 배울 때 수온의 양이 7 아니면 14였죠. 간이는 1 아니면 5입니다. 1 아니면 기본적으로 5가 답이 됩니다. 즉 근생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5, 아닐 경우에는 1, 근생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니면 5다. 요 개념 잡으시고, 옥에는 7 아니면 14잖아. 그죠? 1개 아니면 2개니까. 그죠? 1 아니면 5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3번 요 문구 보시면, 3번 문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러니까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이 소방 대상물이 있어. 건물이 있어. 근데 주차장은 또 상황이 다르거든, 이놈들하고. 여기하고 좀 달라. 주차장에는. 여기 주차장이. 그럼 요 주차장에는 차도 있고, 그죠? 많고, 야, 이건 50 갖고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스프링클러 유량인, 그럼 이제 표준형 애들 쓰겠죠. 표준형 애들가 80이니까 유량이,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여기에는 50리터 per 분을 갖다 붓고, 주차장에는 80리터 per 분을 갖다 부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를 달리 쓰라. 여기에는 간이 헤드를 쓰고 여기는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 표준형을 쓰라. 이렇게 이제 법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부설된 주차장이다. 여기가. 여기에 수온의 양을 구하라면 요 50 대신에 뭐 80을 넣어야 된다. 80. 주차장일 경우에는. 부설된 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그 용도가 근생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 건축물의 부설된 주차장이다. 이러면 20분에 5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 이놈 외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10분에다가 80에다가 10분에다가 2개를 곱하면 돼요. 그죠? 주의점. 이게요, 2가지가 시험에 나왔는데, 첫 번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숙박시설이다. 복합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외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외자를 못 보고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거 근생 5개네 20분 곱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외자를 잘 보세요. 근생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외에 건물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요걸 적용해야 되는 거지. 요거는. 그죠? 그러니까 성격 급하면 기계 쪽은 굉장히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자 이거 잘 보세요. 그거 왠지 외자가 없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 조기 진압용 볼게요. 화재 조기 진압용은 뭐 이때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예전에 산업기사에서 한번 나왔는가?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재 조기 진압용은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유수금지 장치가 있다. 그러면 유수금지 장치로부터 가장 먼 가지배관 4개 이래 됐어요. 4개에 이 3개구나. 4개가 아니고 3개네. 3개에 요 3개에 헤드 4개 이렇게 돼 있어. 기준 개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헤드 4개가 터지는 거를 기준 개수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2개가 돼. 12가 12개입니다. 여기서 10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요게 N이에요. N. 그리고 60이 시간이에요. 60분. 그러니까 화재 조기 진압용은 레크식 창고에 설치하는데 레크식 창고는 저 안에 가연물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뭡니까? 이놈은 진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헤드 자체도 일반 스프링클러하고 다르거든. 이놈은 빨리 초기 진압을 안 하면 안 돼. 조기에 진압 안 하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이 시간도 20분이 아니고 그냥 고정으로 60분. 그리고 K 루트 CP가 무슨 공식입니까? Q 공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합하면 Q, N, T 우리식대로 하면 요게 K 루트 CP 기준 개수는 몇 개? 12개. 시간은 6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K 값하고 다 주어질 거예요. 압력하고 나오게 되면은. 일단 공식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필기 때는 이렇게 나왔잖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몇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해야 되느냐. 수원 60분. 이게 이제 필기 때는 이게 나왔던 게 있고. 일단 화재 조기 진압용은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 물 부분 봐봅시다. 이거는 시험에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1년에 2번 나올 때도 있고. 자, 물 분무는 우리가 QNT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이거는 QAT라. QAT인데 요 A를 앞으로 빼놓은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는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 이거는 이제 문제 조건에 있겠죠. 그죠? Q는 안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20분이다.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은 20분이다. 그죠? 아까 우리 간이 스프링클러는 10분짜리가 있었고 20분짜리 있었잖아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일단 그놈들을 10분짜리 빼고는 그냥 기본 다 2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방은. 자, 그러면 우리가 A 값은 주의점이 이겁니다. 이런 거 다 주어지거든요. 이걸 절연류 봉입 변압기. 요걸 주의해야 돼. 이게 뭐냐면요. 절연류 봉입 변압기라는
요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든 그림이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바닥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제외해야 돼. 이 부분은 빼야 돼. 요 바닥 부분을 빼고요. 요 부분을 빼고 표면적이니까 앞면, 뒤면, 좌우, 윗면 요렇게 5면만 적용해야 돼. 밑면은 뺍니다.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문제 그림에서 또는 조건에서 이렇게 자갈이 그려져 나왔어. 자갈이. 요렇게 자갈이 이렇게 그려져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갈이라 이게. 그러면 요 자갈 요거는 빼야 돼요. 근데 우리 뒤에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 자갈 높이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뺄 수가 없잖아. 자갈 높이를. 그때는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요 문제에서 이 자갈 높이가 안 주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요 높이가 주어지면 요 부분을 빼야 됩니다. 자갈 부분. 자갈 부분은 빼라. 요 부분은 빼줘야 됩니다. 자갈. 예,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에요. 이거는 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산화탄소 가면 이 부분하고 비교를 또 해드릴 거예요. 예, 있습니다. 국소 방출 방식에서 또 표면적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주어진 요걸 그냥 적용하면 돼. 그 다음에 Q 값 봐보세요. 자, Q 값 보시면은, 자,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그죠? 우리가 10, 10, 12, 20이잖아요. 그죠? 10, 10, 12, 21 돼 있잖아요. 큰 절하면 10원 준다. 큰 절하면 10원 준다. 그리고 특수 강도를 당했다. 10원 뺏겼다. 그 다음에 케찹 사러 가니까 12원 하더라. 주차비가 20원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가르쳐서 조금만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특수가연물 10, 케이블 트레이 덕트 12, 차고 주차장 20. 그죠? 큰 절하면 10원 주고 특수강도 10원 뺏기다. 케첩 사러 가니까 12원 하더라. 주차비가 20원 하더라. 그 다음 주의점 요겁니다. 요 부분. 최소 규정 있는 거. 이게 뭐냐? 특차예요. 특차는 특수가연물과 차고 주차장은 이거는 최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고 주차장과 특수가연물은 만약에 면적이 50이 안 되잖아요. 50이 안 되면 50을 적용하는 겁니다. 최소. 만약에 40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50으로 적용하면 돼. 특차는 최소 규정인 50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계할 때 있잖아요. 주차장이 50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1이 돼 있으면 이렇게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내가 이 주차장을 네 구역으로 나눌 것이다. 만약에 물분무 소화설비를 주차장에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40, 40, 40, 40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 한 구역 기준이거든. 네 구역 나누더라도 수원은 제가 뭐랬어요? 한층 기준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한 구역 기준이라. 그러니까 40이면은 수원은 요만큼만 하면 되거든. 네 구역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한 구역만 해주면 돼요. 그럼 한 구역 해주면 뭡니까? 요 40 대신에 얼마를 적용해라? 최소 50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특차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방은 딱 한 구역 기준입니다. 어떤 수원이라든지 가스계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가장 많이 설치된 병수만 집합관 저장용기에 저장을 한다 입니다. 그죠? 10개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구역에 병수만 저장을 하거든. 그거를 뭡니까? 전체가 다 화재가 난다고 보지 않고 한 구역 화재만 난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무조건 숙지하세요. 주의점은 절연유 봉입 변압기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 자갈 부분 빼라. 그죠? 근데 자갈 부분에 수치가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미분무 볼게요. 자, 미분무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예상 문제다 했는데 안 나와. 이거는 관리사든 기술사든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NDTS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거는 저 외국에서 그냥 공식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공식이 NQTS 플러스 V 이렇게 됩니다. D가 유량이라 유량. 그다음 요게 이제 개수고. 개수에 유량의 시간에 요게 뭡니까? S 안전율, 여유를 주는 거예요. 20% 1.2. 그러니까 문제에서 안전율이 안 주어지면 1.2를 곱해야 됩니다. 1.2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배관의 총체적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 곱해 주는데 요것만 더해 준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헤드 개수 주어질 거고 주의점 Q 유량 단위가 메다 삼성 퍼 분입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메다 삼성 퍼 분. 그죠? 그럼 문제에서 리터 퍼 분 또는 리터 퍼 세컨, 메다 삼성 퍼 세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단위 조심하시고. 그 시간 요거는 뭡니까? 분. 안전율 20% 여유를 준다. 그리고 배관의 총체적을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무는 있지 않습니까? 배관 체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왜? 이거는 뭡니까? 물이 나올 때 굉장히 미세한 형태로 물이 분사되거든요. 우리 분무기 있잖아. 미스트 뿌리듯이 그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배관 체적이 크면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압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체적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 배관 체적이 굉장히 커버리면 고압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체적을 더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트 문제인데 폐쇄형 미분무 헤드의 최고 주유 온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폐쇄형 미분무 헤드의 최고 주유 온도 문제. 이건 두 개는 아마 세트로 나올 건데 NQTS에 V를 더하라 요 놈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자 TA가 주위 온도죠. 이 주위 온도라 주위 온도에서 이거는 공식입니다. 0.9 곱하기 TM 이게 뭡니까? 헤드 표시 온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때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 스프링클러에 보면은 이 헤드 표시 온도가 나옵니다. 몇 도짜리라고. 예. 그럼 봐보세요. 요 주위 온도가 우리 그 감지기 쪽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20도씨 이상. 정훈식 감지기는 20도씨 이상 높은 거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설치하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방이나 보일러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거는 정훈식 감지기를 설치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 왜냐하면 일반 차동식 설치하면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 표시 온도가 있거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주위 온도를 알면 요 표시 온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 자체가 외국에서 그냥 갖고 오다 보니까 주위 온도를 구할 때 헤드 표시 온도 보고 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세요. 주위 온도를 구하라는 건지 헤드의 표시 온도를 구하라는 건지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주위 온도를 구하라면 그냥 0.9 TM 마이너스 27.3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보통 70m짜리로 아마 나올 거예요. 최소한 60에서 70m짜리로 나올 거라. 70 이상으로 나올 거라. 그럼 주위 온도가 70도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보통 한 30에서 40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주위 온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주위 온도가 70도 넘어가면 우리는 막 타 죽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온도를 구하라면은 이거 30에서 40도 정도가 나올 거고 40m 정도가 나올 거고 헤드의 표시 온도를 구하라면 70도씨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본래는 이놈 X를 잡아주고 주위 온도가 주어지고 헤드 표시 온도가 몇 도냐 이걸 물어봐야 정상인데 이거는 주위 온도 공식이 그리 돼 있어. 외국에서 그냥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0.9 TM 공식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두 개는 세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분무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기출 문제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